안녕하세요. AI 폴입니다. 오늘은 세포 단위에서 생명을 읽는 AI 신약 개발 기업, 커뮤니티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AI 아티스트 보토, 그리고 암 진단을 돕는 병리 AI 플랫폼까지 생명과 예술,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3가지 AI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전은 세포 이미지를 대규모로 수집해 질병과 약물의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드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연구자가 현미경으로 직접 보던 과정을 자동화해 더 빠르게 후보 물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약물 처리 전후 세포 사진의 변화를 비교해 질병이 개선되는 방향을 예측하고 독성 있는 물질을 빠르게 걸러냅니다. 이 방식은 실험 속도를 높이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로봇 자동화 실험실과 AI 분석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리커전 루프라고 부르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생명 데이터가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됩니다. 리커전은 단독 연구를 넘어 바이엘, 로슈, 제네텍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섬유증, 신경계 질환, 암 등 여러 질환 영역에서 AI 기반 후보 물질을 함께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중심 신약 개발 생태계의 한가운데에서 제약산업 전체와 연결된 허브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커전은 세포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AI 중심 연구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커전 영상이나 기사 댓글들을 보면 실험실에서 하던 일을 지금은 전부 AI가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도 사람이 아니라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오는 거냐는 질문이 자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완전히 AI가 혼자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AI가 대신하고 사람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세포 사진을 하나씩 보고 체크하는 일은 AI가 훨씬 더 잘하지만 전체적인 그 병에 대한 진단과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자와 병리 전문의의 몫입니다. 그래서 리커전도 AI 엔지니어와 병리학자, 그리고 생물학자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많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게 신약 후보를 많이 뽑으면 진짜로 약이 더 빨리 나오느냐는 부분이에요. 후보만 많아지고 임상에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후보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커집니다. 리커전의 방식은 약이 될 가능성은 낮은 후보를 더 일찍 거르기 때문에 임상으로 갈 때에는 예전보다 데이터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임상에서 결정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데 AI가 기여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댓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실험실의 현미경 대신 데이터 화면이 새로운 현미경이 되는 거 아니냐는 표현이었어요. 이 비유는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저도 그 비유가 리커전을 설명할 때 아주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유리 슬라이드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했다면 이제는 수억 장의 이미지가 쌓인 데이터베이스와 AI 모델이 새로운 관찰 도구가 되는 셈이에요. 결국 보는 대상은 같은 생명 현상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도구가 아날로그 기기에서 데이터 기반 AI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전 세계 커뮤니티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AI 아티스트 보토입니다. 보토는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중 일부를 전 세계 커뮤니티에 공개해 사용자들이 작품성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학습에 반영하는 구조의 AI 아티스트입니다. 사람들의 투표가 보토의 스타일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매주 새로운 이미지 후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들이 평가를 남기면 보토가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작업의 방향성을 조정합니다. AI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취향과 신호를 받아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갑니다. 보토의 작품들은 국제 미술 시장에서 실제로 경매에 출품되고 전시에도 참여하면서 단순한 실험을 넘어 예술과 시장,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계 창의성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술의 주체가 개인 작가인지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그 둘과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집단적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예술과 작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보토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투표와 피드백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공동체 기반 예술가로 설정된 프로젝트이며
AI 시대에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토 관련 댓글을 보면 이게 진짜 작가냐 아니면 커뮤니티가 만든 집단 아티스트냐를 두고 의견이 많이 갈려요. 이게 AI 중심인지 사람들의 투표 중심인지 헷갈리는 반응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토는 한 사람이 아닌 AI 모델과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복합적 존재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은 분명 AI이지만 그 중에 어떤 작업이 작품으로 남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취향과 판단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토를 보면 한 명의 화가라기보다는 기술과 집단 지성이 섞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예술 주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좋아요. 위주 작품만 남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보토의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단순히 예쁜 그림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낯설거나 기묘한 이미지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풍경보다는 독특한 구도나 색감을 가진 이미지가 더 높은 반응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대중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실험적인 시도를 즐기는 집단이 AI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댓글 중에 재밌던 표현이 있는데 결국 보토는 우리가 AI에게 예술 교육을 집단으로 시키는 과정 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비유는 어떤가요? 저도 그 비유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개별 사용자의 투표는 작은 신호에 불과하지만 수천, 수만 개가 쌓이면 AI가 배워야 할 하나의 미적 기준이 됩니다. 보토는 그런 집단적인 취향과 피드백을 거울처럼 받아들여 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조합을 시도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작품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AI가 무엇을 좋은 예술로 보아야 할지 교육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한 병리 AI 플랫폼 패스5송을 통해 AI가 암 조직 슬라이드를 어떻게 읽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패스5송은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를 AI가 분석해 암의 패턴과 특징을 읽어내고 병리 전문의가 진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주는 병리 이미지 분석 플랫폼입니다. 과거에는 현미경을 통해 의사가 직접 세포를 하나하나 보며 판단해야 했던 부분을 디지털 이미지와 AI 모델을 활용해 더 빠르고 일관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는 슬라이드에서 세포 패턴을 분류하고 CNN이 구조를 분석한 뒤 LLM이 이를 요약해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여러 모델이 함께 동작해 하나의 진단 보조 흐름을 구성합니다. 판단 근거를 로그로 기록해 어떤 영역을 왜 문제로 판단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 기재 기준인 SAMD 구조에 맞춘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은 AI가 병리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서 더 넓은 범위와 세밀한 패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스5송 관련 소개를 보면 실제로 암을 찾아낸다는 표현 때문에 AI가 병리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진단을 AI에게 맡기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실제 목표는 어디에 있나요? 패스5송의 목적은 진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 의사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수많은 픽셀과 패턴을 빠르게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지점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수치와 히트맵으로 보여줘요. 하지만 최종 진단과 환자에게 설명한 역할은 결국 의사가 맡고 있고 이 플랫폼은 절대적으로 대체가 아니라 보조 그리고 설명을 도와주는 도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잘못 판단하면 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반응도 있는데 근거 기록은 실제로 어떻게 남나요? 분석 과정은 전체 로그가 데이터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어느 영역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시각적, 수치적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의사나 미국 식약청, FDA 이런 각 규제 기관에서 다시 정확하게 면밀하게 오디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I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폴이었습니다.